여태까지 사실 되게 많은 반응들이 있었고 막 네. 처음엔 좀 어렵다고 하다가도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간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제가 조금 축약을 해서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제가 답변을 조금 해볼까요? 네, 한번 그러면은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HHJ님께서 막연한 궁금증인데 교수님들은 연구하실 때 정말로 종이와 좋은 펜 두 개만 있으면 되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저도 갑자기 엄청 궁금해지는데요. 네, 종이와 펜이 아니고 종이와 좋은 펜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아. 저는 감사한데요. 네. 좋은 종이와 좋은 펜이 있어야 되고요. 아, 네. 그런데 앞에 보면은 10하고 120 뭐 이런 숫자를 답으로 보여드렸지만 네. 그것은 제가 작은 숫자가 유리인 경우를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온 것이고 네. 그냥 아무렇게나 방정식을 쓰면 굉장히 큰 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죠. 그런 거 찾을 때는 그 종이와 펜만으로는 안 되고, 안 되고? 컴퓨터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그러면 정수론이라는 분야의 특성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컴퓨터가 발전한 이래 큰 숫자의 계산을 컴퓨터한테 맡기면 위탁할 수 되니까. 있게 되면서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의 범위가 아주 넓어졌습니다. 그러면 좋은 종이, 좋은 펜, 네. 그리고 좋은 컴퓨터까지 그렇습니다. 필요한 걸로. 네, 네. 네, 두 번째 질문도 한번 교수님 읽어봐 네, 주시겠어요? 남희주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과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실험이 자주 사용되는데 수학에서는 보통 이론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나요? 그럼 모든 연구가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학하고 수학을 비교할 때 보통 이제 실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네. 그런 것으로 이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학에서의 실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어떤 종류의 실험이냐면 그냥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걸 가져와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모든 어떤 방정식이 무언가를 만족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런 이제 이론적인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그것을 실제 구체적인 예를 계산해서 그 이론의 결과물, 이론적으로 이것이 성립한다면 반드시 다른 결과가 따라 나와야 한다면 그러한 결과들을 그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아마 수학적인 연구에서 실험이 아닐까 이라고 볼 생각합니다.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할 때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 아주 유용하고요. 그렇네요. 사실 과학도 보면은 이제 실험을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론 물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네. 분들도 보통 이제 뭐 드라이랩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많이 이용해서 네. 연구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네, 밑에도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지수님께서 수학 연구는 과학 연구보다도 한 편의 논문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보통 연구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교수님의 연구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린 것과 가장 짧게 걸린 연구의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한 편의 논문이 나오기까지 그 기간이라는 것이 네. 이제 어디부터가 시작인지 조금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이제 풀어봐야지라고 생각을 네. 한 순간부터 치면 만약에 이제 오랜 기간이 될 테고요. 네. 뭔가 이제 논문 그 자체만을 생각하자면 네. 뭔가 연구 결과가 있을 때 이제 그것을 정말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것을 글로 풀어내는 데 걸리는 시간 이런 거로 보면 좀 짧을 것 같은데요. 보통 논문을 쓰는 데는 한두 달 정도? 작성하는 데는 한두 달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저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네. 실제 그 전에 필요한 기간은 사실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쓰다가 중간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서 이제 좌초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라는 것이 보통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풀려고 하다가 좀 지쳐가지고 뭐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던 차에 또 새로운 그 도구가 발견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처음과 끝을 이렇게 매듭
정확히 지을 수 없는 음. 성격의 것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들을 받다 보니까는 조금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또 있는데, 아까 질문 중에 그런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냐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출근하셔서 컴퓨터를 제일 먼저 켜시겠네요? 아, 네. 출근하면 보통 커피를 먼저 마시고요. 네. 네, 저희 수학자들의 별명이 네. 그 커피를 그 정리로 바꾸는 기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아. 정리라는 것이 수학적인 연구의 결과물을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커피를 정리로 만드는 기계. 기계라는 우스갯소리를 저희가 하는데요. 커피 엄청 중요하죠. 그죠? 네, 직장인에게도 중요하고. 그럼요. 네, 아침의 그 머리를 맑게 해주는. 저도 졸업 논문 쓸 때 마지막에 이제 레퍼런스 정리하잖아요. 네. 저 그때 커피 원두 이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고민했었거든요. 이거 나를 논문을 쓰기 위한 땡스투와 레퍼런스에는 커피가 꼭 들어가야 된다. 막 네, 이런 생각 그렇습니다. 저도 하고 있었는데 수학하시는 분들도 똑같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컴퓨터 없이는 연구를 할 수가 이제 아, 없게 되었죠.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 예전에는 도서관에 가서 이제 실제 종이로 된 논문이나 책을 읽었다고 한다면 그죠.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게. 그 대부분의 자료가 이제 전자적인 형태로 그 유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들의 그 결과를 공부하는 일, 그리고 논문을 작성하는 일, 네. 그리고 그 실험하는 일, 네. 그런 것들이 다 컴퓨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또 그 강의를 많이 듣는데요. 수학자들이 그 다른 수학자들이나 신진 연구자들이 강의를 좀 많이 듣는 편인가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예전에는 세미나 강의 같은 것이 열린다 그러면은 실제 강의실에 가서 들었지만 요즘은 그 다 온라인 환경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확실히 이제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들도 많고 교류할 수 있는 그 폭도 되게 확장이 됐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저기 효기심님께서 네. 논문 하니까 궁금해졌는데 과학이나 공학 분야는 공동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수학적 공동 연구가 많은 편인가요? 라고 저도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아, 네. 그런 통신이나 그런 교통이 발전하면서 수학자들의 공동 연구 기회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그 공동 연구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공학 분야하고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서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수학 논문은 대부분 그 2명 정도 같이 쓰는 공동 연구인 경우에 아직도 단독 연구가 많고 공동 연구인 경우도 뭐 2명이나 3명 이 정도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저자들의 이름을 쓸 때 보통 저자가 많으면 네. 제1 저자가 그죠. 누군지가 중요할 수 있고 제일 교신 저자. 저자가 누구냐 뭐 이런 맞아요. 것이 네.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논문에 그런 걸 표기하잖아요. 그런데 네. 수학의 전통은 그 저자들의 이름을 그냥 알파벳 순으로 기재를 하고 그 어떤 저자가 특정한 1저자 혹은 교신 저자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표시하지 않는 것이 아주 잘 정립된 관례입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약간 이름이 앞에 A로 시작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훨씬 유리한 거 아닌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일 저자처럼 가장 많이 보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과학이나 공학에서의 방식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네. 그 수학 논문을 봤을 때 A로 시작하는 그 성을 가진 분들이 다 1저자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그쵸. 있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요. 반대로 그 알파벳 Z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은 늘 마지막에 그러게요.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공동 연구 얘기해 주셨는데 네. 보통 그러면 이제 과학 기술 쪽 그런 공학 쪽은 많으면 공동 연구 그 공동 저자가 한 막 100명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아, 네. 근데 그러면은 수학자 분들은 보통 2명, 3명? 이게 가장 많은 혹시 연구가 있을까요?
대규모 제가 연구. 기록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최근에 그 아주 중요한 논문이 10명의 공저자를 가지고 있어서 네.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화제가 될 정도인 건가요? 10명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드물고요. 그 다음에 뭔가 다양한 수학자들의 주목을 끌만한 경우이면서도 또 여러 명의 저자가 있는 경우는 더 드물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 10명의 공저자가 있어서 10명이 쓴 논문이라고 말하면 그 특정 논문을 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만큼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그만큼 그 여러 명이 공저자인 경우가 드문 것이죠. 그렇구나. 네. 되게 신기하네요. 이게 기본 다른 어떤 학술 연구계랑 또 다른 차이점인 것 같아요. 또 네. 질문들이 그 사이에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질문이 또 올라왔네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많이 됐으니까 한 3가지 정도만 가지. 교수님이 골라서 네,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수학자는 오텀풀님께 수학자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쓰고요. 왜냐면은 그 실험의 성격도 조금씩 수학적인 실험의 성격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특정 소프트웨어가 이제 유용한 경우가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코딩 실력이 아주 미천한지라 이제 그 세이지 매스라는 것을 이제 주로 사용하는데요. 세이지 매스. 네, 네.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네, 이게 그 수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탑재되어 있어서 조금 진입 장벽이 낮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 언어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C 언어 같은 것들을 C 사용해서 언어로. 이제 굉장히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기 혹시 교수님은 연구 또는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 어떤 식으로 휴식 또는 극복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 저희가 이것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그 BBB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BBB 네, 그 가 효과요? 버스, 아. 베드, 베스거든요. 아. 그래서 버스를 타거나 네. 침대에 눕거나 네. 아니면 욕조에 들어가거나 되게 새롭고 신기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저희랑 별로 다르지 않는 그냥 그걸 BBB라고 부르시는군요. 네. 그런 우스갯소리를 네. 요 질문도 재밌는 것 같아요. 콩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네. 그럼 교수님께서도 밀레니엄 7대 난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종종 고민하시나요? 뭐 이런 질문이 네. 들어왔어요. 네. 밀레니엄 7대 난제들은 다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관심이 있고요. 정말요? 그런데 저 문제들은 어려운 이유들이 다 있겠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한 1년에 한 2, 3일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롭다. 그 이상은 너무 과도하다. 이제 그런 1년에 딱 2, 3일 정도만? 네. 아니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또 종종 하신다는 것도 되게 재밌네요. 왜냐면은 풀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요? 네, 그런 난제를 싶은 보면 그런데 이제 보통 잘 안 풀리기 때문에 네. 네. 너무 신기한데요, 네. 정말? 아니 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페르마이 마지막 정리 이게 풀리고 나서 많은 수학자들이 되게 막 안타까워했다고 더 이상 고민할 문제가 없어서 네. 약간 막 남이 먼저 풀어서 막 아쉬운 것보다 내가 할 게 없어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고민할 수 있었던 게 없어서 아쉽다 막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문제의 그 해결에 거의 다 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남이 먼저 풀어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난제는 수없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순간적으로 아쉬울 수는 있어도 결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영화 속의 인물들이 정말 실제로 이렇게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만 보던 그 수학 네, 저는 난제. 그런 난제에 도전한 사람은 아니고요. 네. 네. 딱 1년에 2, 3일 정도만 생각하시는 교수님인 네, 걸로.
네, 그러면 벌써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네, 시간 관계상 교수님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만 네, 더 들어보고 네, 마무리할까요? 아, 네. 제가 오늘 그 비아르키메데스 수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요. 그 수 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그 수학자들이 설명해 놓은 문단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단락이 제가 마음에 드는 단락이 있어서 제가 어설프게나마 번역을 해 왔는데요. 독일어는 아니었죠? 아, 네. 그것은 일본어였을 것으로 아,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세 분의 그 일본 수학자 분이 그 쓰신 책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제가 읽어서 아, 그것을 네. 또 번역했기 때문에 원래의 뜻이 얼마나 잘 전해질지 제가 좀 걱정이 되지만 네. 한번 그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단락의 내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피진수는 1900년 무렵 헨젤이 도입했다. 오랜 수학의 역사에서 수는 실수를 뜻했는데 비교적 최근 피진수 세상에 대해 알게 되었다. 마치 낮 하늘만 보던 사람이 밤 하늘에 놀라는 것 같다. 수학 풍경은 상전벽해다. 피진수가 비추는 소수의 빛깔은 마치 실수가 내뿜는 햇빛에 가려 볼 수 없었던 별빛 같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소수 피마다 각각 피진수가 있다. 별에게 태양은 피진수에게 실수이다. 어두운 밤하늘을 통해 우주를 내다보는 것처럼 피진수를 통해 심오한 수학 세계를 볼 수 있다. 네, 마지막 구절이 되게 와닿아요. 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라서 네, 너무 멋있는 글인데요. 네, 어두운 밤하늘을 통해서 우주를 내다보는 것처럼 네, 피진수를 통해서 심오한 수학의 세계를 볼 수 있다. 오늘 그 심오한 수학의 세계를 교수님 덕분에 저희도 한번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아요. 아, 네.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네, 김도영 교수님 보내드리기 위해서 너무 수고하셨다고 같이 박수 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박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여러분 정말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토요 과학 강연은 9월 25일 과학으로 만드는 더 안전한 세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